chà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손연주입니다. 베트남 한 달 살기 여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한 달이나 머무를 숙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숙소는 당연히 지역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좋아, 나는 저렴한 집에 가겠어. 너무 저렴한 집에서만 머무르면 아마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물이나 곤충들과 함께 주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때문에 꼭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의 숙소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이나 또 성향, 또 어디에 가시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에 따라 너무나도 큰 폭의 차이가 있으니 저는 아주 평균적인 제 주변 여행자들의 이야기와 또 제 의견을 살짝 추가했다는 점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집들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이런 주택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또한 프랑스 식민 시절의 흔적인데요. 당시 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인해서 면적은 좁게 그리고 세로로 높게 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집에서 보통 지내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공유 숙박 서비스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숙소에 계실 확률이 높아요. 이런 현지식 주거 형태의 숙소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관광지보다는 주택가나 골목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현지 느낌이 물씬 나는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만큼 커다란 벌레나 도마뱀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트남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장점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환상만 품어드리게 할 수는 없죠. 저는 진실도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베트남 숙소, 주거 형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형태의 숙소는 역시 아파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호치민이나 하노이, 또 다낭과 같은 큰 대도시로 여행지를 선정하시는 경우에는 레지던스나 서비스 아파트 형태의 숙소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아파트보다는 전통적인 단독주택의 형태의 집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가족 형태도 많고 우리처럼 핵가족 문화가 아직까진 잘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조금 좁아. 어떻게 3세대, 4세대가 다 함께 사니?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도시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보통 아파트는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죠. 베트남에 장기 여행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도 없고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게다가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치안이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밤과 낮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물론 위험한 행동은 금물인 거 아시죠? 많이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치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갑이라던가 이런 귀중품들을 식당이나 카페 또는 택시 이런 곳에 두고 깜빡하시는 순간 그 친구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범죄 유형들도 많은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범죄를 저지르는 소매치기 형식이 있는데요. 2명이서 탄 오토바이 2인조라고 부릅니다. 2인조 소매치기단이 앞사람은 운전을 하고 뒷사람은 휘리릭
이제 걸어가는 행인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시면 뺏기지 않을 거야 하고 소지품을 꽉 쥐고 계시다가 끌려간다거나 다치실 큰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 소지품은 슬프지만 놓아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즐거운 여행에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함께 이러한 범죄도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베트남에서 지내는 2년 동안 휴대폰을 5번이나 잃어버린 제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저는 베트남에 사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토바이 말고도 한 달 살면서 어떻게 내가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고민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제주도 한 달 살기 생각하면 차 렌트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베트남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대신 현지 물가 생각했을 때 엄청 비싸요. 베트남 물가에 비하면 차를 렌트하고 이용하는 게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베트남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조차도 많이 비싼 국가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에서 차를 렌트하면 보통은 기사님을 함께 고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사님이 영어나 한국어가 가능하다면 이 인건비가 2배로 올라가는 그런 문화도 있답니다. 별도로 기사님께 식사 비용이나 팁을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게요. 그러면 자동차도 비싼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은 것 같죠? 사실 저도 베트남에서 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봤고요. 오토바이를 탔었죠.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 하면 오토바이가 아닐까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물론 여유롭고 저렴하게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제가 학생 때 버스를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당시 학생증을 버스 아주머니에게 보여드리면 이천동에 어디로든 갈 수 있었어요. 이천동이면 한국 돈으로는 100원이 되겠죠. 학생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보통 5천동 정도, 한국 돈으로 250원 정도이니 버스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만큼 이동 시간이나 불편함이 크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현지 분들도 우리 같은 여행객들도 다들 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오토바이 렌트샵에 방문하면 하루부터 한 달까지 저렴하게 오토바이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운전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면허증이 없거나 또는 베트남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무서운데요 하는 그런 용기가 안 나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사실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택시나 오토바이 택시라고 불리는 xe ôm 을 타는 것도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예요. xe ôm 이 뭐냐면 여러분 xe 자동차나 교통수단, ôm 끌어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사님을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고 탄다라는 말의 어원이 생겼는데요. 베트남에서 길을 걷다 보면 오토바이 위에 고개를 하는 것처럼 서커스 단원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는 아저씨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을 걸고 흥정을 해서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요즘은 현지의 어플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 택시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차마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는 없겠죠. 거리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먼 장거리 이동은 당연히 비행기가 가장 빠르고 익숙한 방법이겠지만 장거리 이동할 때 베트남 도로의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을 즐기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다 하시면 버스나 기차도 이용해 보세요. 특히 큰 도시에서 도시로 이용할 때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베트남 장거리 여행에서 아주 인기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여기서 슬리핑 버스라는 것이 베트남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인데요. 슬리핑 버스답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다리를 뻗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에요. 이 슬리핑 버스는 물이나 담요도 제공을 해주고요. 회사에 따라서 와이파이까지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중간중간 도로 위에 들리는 현지 휴게소에서 과자를 사 먹는 것 또한 하나의 매력이 되겠죠.
이 버스도 가격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최근에는 디럭스 버스, 리무진 버스 이런 고급형 버스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장거리 이용할 때 한 번쯤 이용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베트남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Tới đâu thì tới, em cũng chẳng biết tới đâu. Nếu yêu là khó, không yêu cũng khó, em cũng chẳng biết thế nào. Hôm nay tay cờ tím xuyên qua trời đêm, anh như tay cờ kiếm xuyên ngay vào tim. Anh chết em rồi. 지금까지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꿀팁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베트남 한 달 살기 여행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나에게 맞는 지역, 나의 취향에 적합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보다 즐거운 한 달 살기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